팔린 이력이 있는 제품을 찾는 게 우리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팔린 이력이 있었던 제품을 우리가 소싱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 제품은 무조건 팔릴까? 실제 판매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해외 배송인데 판매량이 28개 정도 되잖아. 실제로 그 사람이 잘 팔고 있다는 거야. 하고 싶은 건 전동 리클라이너인데 전동 리클라이너는 2,000이 안 넘고 리클라이너가 검색하면 33,000이 넘는다. 리클라이너 키워드로 들어가는데 너의 소구점은 일반 리클라이너가 아니라 전동이라 편하다. 수동보다 전동이 낫다를 소구점으로 갖고 그걸 들어가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싱을 지금 가구류도 봤었고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기계류도 봤는데 소구점 같은 거를 잡으려면 기능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소구점 잡기가 더 편할 텐데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은 사실 기능적인 게 많이는 없잖아. 기계류 같은 게 더 좋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구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구다리와 같이 배우기 세 번째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사업자 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그리고 쿠팡 입점, 수입식품 영업 등록 신청까지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구다리와 여러분에게 내드린 과제가 있죠. 과제가 뭐였죠? 물건 9개 찾아오기가 과제였습니다. 네, 제품 소싱 9개 하기가 과제였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가 어떤 기준으로 소싱을 해오라고 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세 가지가 있었죠, 기준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린 제품인지, 그리고 검색량이 2,000이 넘는지.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네, 쿠팡에서 로켓이나 그로스로 많이 팔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소싱을 해오는 게 과제였죠. 그래서 제품 소싱을 9개를 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네. 좀 어렵더라고. 어땠어? 생각보다 검색량이 2,000이 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그리고 이제 다른 마켓에서 이제 팔린 상품을 검색을 하는데 그 상품들이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찾는데 시간이 조금 그래도 꽤 걸리더라고. 얼마나 걸렸어? 9개 찾는데. 사실 말이 9개지 키워드 3개에 3개씩 추가로 찾아오는 거잖아. 얼마나 걸렸어?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걸렸다.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2시간? 그럼 그거 하고 뭐 했어? 일주일 동안? 그거 하고 이제 휴식을 취했지. 오케이. 휴식 취했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품 소싱 심화편. 전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만 그 기준만 잡아드리고 소싱을 해오라고 했는데 구매 대행으로 적합한 제품을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심화 버전으로 알려드릴 거고 소싱한 제품의 판매량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그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소싱한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 제품의 구매처를 찾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구매처까지 찾았으면 우리가 이제 판매가를 정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진율 계산까지 해볼 거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마진율 계산기를 무료로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영상 중간이나 마지막쯤에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소싱 심화편이기 때문에 아직 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바로 전 영상이니까 가셔가지고 먼저 그 영상을 쭉 보시고 이번 편을 다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소싱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이제 소싱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소싱에 대한 방법이 엄청 많아. 혹시 봤어? 봤어? 봤지.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싱을 하라고 알려줘. 근데 초보자들은 데이터를 봐도 이게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소싱을 잘 해오기가 조금 어렵거든. 데이터만 보고. 근데 초보자들이 소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했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구매 대행으로 팔린 이력이 있는 제품을 소싱하는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었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벤치마킹이잖아. 그래서 초보자들은 소싱을 할 때 벤치마킹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아직 판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팔린 이력이 있는 제품을 찾는 게 우리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팔린 이력이 있었던 제품을 우리가 소싱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 제품은 무조건 팔릴까? 아니? 왜 아니지? 아니니까 검색량이 2,000이 넘는 제품을 우리가 찾은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검색량 2,000을 기준으로 잡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그러면 2,000이 안 넘으면 무조건 우리가 소싱을 하면 안 될까? 그건 또 아닐 것 같아.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월 검색량이 2,000이 안 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소싱한 제품이 시즌성 제품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제품이 아직 시즌을 안 탔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소싱을 했을 때 이제 월별로 검색량을 한번 봐줘야 되거든. 그래서 시즌성 키워드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준 과제를 한번 같이 보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타오바오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 타오바오 링크 찾는 것도 오늘 영상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이거 구다리가 소싱을 해온 건데 이 제품들이 구매 대행으로 적합한 상품들을 잘 찾아왔는지 같이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소싱해온 게 텃밭 관리기인데 우선 기준으로 잡았던 월 검색량이 2,000이 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셀러라이프에 들어오셔가지고
와가지고 키워드 검색에 텃밭 관리기를 넣어봅니다. 지금 촬영일이 2월 2일이거든요. 2월 초니까 2월 초 기준으로 월 검색량이 770인데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그래프를 볼 때도 3년에 월간으로 해서 봐주세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등락이 엄청 심하죠. 1월, 2월 이때 보면 검색량이 2000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검색량 2000에 못 미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를 보면 2월달, 3월, 4월이 여기도 2월, 3월, 4월이 검색량이 2000이 넘는단 말이야. 이런 게 맞아. 이제 시즌성 키워드라고 하거든. 이제 시즌을 타는 키워드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텃밭 관리기가 이제 농업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3, 4월에 시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촬영일 기준이 2월 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빠르게 준비해서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부터 팔기 시작하면 충분히 우리가 한 4월 달까지는 이 키워드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쿠팡에서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 들어와서 텃밭 관리기를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기준이 하나 더 있었잖아. 쿠팡에서 확인해야 되는 기준. 맞아. 판매자 로켓이나 그렇스. 로켓 배송이 많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 들어와서 보면은 거의 없지?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키워드가 구매 대행으로 쿠팡에서 잘 팔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이 배송 예정일이 나와 있어. 이 예정일을 보면 지금 2월 20일이잖아. 그럼 오늘이 2월 2일이니까 한 18일 정도 뒤에 이제 배송 도착 예정이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러면은 이제 해외 배송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 들어와서 조금 내려보면 여기 이제 해외 배송 상품 안내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 제품은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웬만한 게 다 지금 날짜가 2월 20일 이후잖아. 그러면은 이 제품은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다. 소싱을 아주 잘해왔다. 잘했구만. 잘했어. 자, 다음 이오나이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셀러라이프 와가지고 이오나이저 월 검색량 2000은 넘네요. 그리고 이게 시즌을 타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오시면은 지금 뭐 3000, 2000, 3000, 2000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성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근데 기준이 2000이 살짝 간당간당하게 넘잖아. 조금 애매하긴 해. 이게 사실 이오나이저 같은 경우는 반자동으로 엄청 잘 팔리는 제품이거든. 근데 우리가 수동의 장점이 뭐라고 했지? 제품 한 개로 매출을 낼 1000만 원, 2000만 원 낼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이 이오나이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내기는 어렵다. 그래도 쿠팡에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없으면 간간히 들어오는 제품이다. 그럼 이제 쿠팡에서 한번 봐볼게. 이오나이저를 검색을 해보면 2월 13일 구매 대행 제품이죠. 20일 구매 대행. 이런 거는 반자동 제품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다. 굳이 볼 필요 없어. 보면은 이오나이저를 쿠팡에서 수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는 지금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거든. 2명밖에 없는 것 같거든. 나 같으면 한 번쯤 들어가 볼 것 같기도 해. 근데 너무 힘을 쏟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들어가서 테스트 정도는 해볼 만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리클라이너인데 전동 리클라이너를 소싱하려는데 검색량이 전동 리클라이너는 800에서 2000까지 돼. 근데 리클라이너만 검색하면 2만에서 6만까지 나옴. 이럴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전동 리클라이너부터 한번 볼게. 검색량이 1300. 보통 뭐 이때 말고는 다 2000 미치네. 그러면 리클라이너를 한번 볼게. 키워드가 엄청 좋잖아. 검색량이 지금 막 5만 맞아.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너가 하고 싶은 건 전동 리클라이너인데 전동 리클라이너는 2000이 안 넘고 맞아. 리클라이너만 검색하면 33,000이 넘는다. 이게 메인 키워드는 사실 리클라이너가 맞아. 만약에 너가 전동 리클라이너를 해야겠어 하면은 같은 리클라이너인데 너가 소구점을 전동으로 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리클라이너 키워드로 들어가는데 너의 소구점은 일반 리클라이너가 아니라 전동이라 편하다. 수동보다 전동이 낫다를 소구점으로 갖고 그걸 상패에 녹여서 들어가 보는 거지. 쿠팡에 검색 한번 해볼까? 전동 리클라이너는 표시 별로 없고 9대가 왔네. 왜일까? 왜냐고? 이걸 첫 번째 시간 때 얘기해줬던 거거든? 온라인 판매 이해하기 편해서. 전동 리클라이너는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 KC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 비용이 몇백만 원에 이제 몇 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사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건드릴 수 없다. 궁금한 점, 이거 뭐야? 그러니까 내가 소싱을 지금 가구류도 봤었고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기계류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상세 페이지를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소구점 같은 거를 잡으려면 기능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소구점 잡기가 더 편할 텐데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은 사실 기능적인 게 많이는 없잖아. 이 리클라이너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를 수 있어도 막 특별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게 많지 않으니까 기계류 같은 게 더 좋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건 아닌데 가구 같은 경우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가구 같은 경우는 이 명확한 소구점을 잡는 게 좀 어렵기는 해. 전동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너인데 우리가 전동을 소구점을 잡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그 전동을 상세 페이지에 녹이면 되는데 같은 리클라이너라고 했을 때
때는 그 소고점을 녹이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초보자들은 가구는 조금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소고점 잡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육절기를 다른 판매자와 차별되어 있는 제품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녹이는 게 낫다. 뒤에 쪽이 소고점 녹이기에는 괜찮다. 우리가 찾아온 제품을 쿠팡에 검색해서 한번 봤잖아. 근데 지금 텃밭 관리기랑 리클라이너랑 육절기가 좀 괜찮아 보였고 김밥 절단기랑 볼절기랑 이오나이저는 좀 애매하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셀러라이프에서, 셀러라이프가 정말 유용하거든. 셀러라이프에서 실제 판매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 셀러라이프에서 이 쿠팡 시장 분석 있지? 시장 분석에 들어가. 키워드 분석을 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텃밭 관리기를 한번 볼게. 뒤로 내려보면 해외 배송인데 판매량이 28개 정도 되잖아. 실제로 이 사람이 잘 팔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직 시즌도 아니야. 3월부터 시즌인데 28개, 뭐 7개, 5개, 6개 팔고 있어. 아주 잘 팔고 있거든? 그럼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데이터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금 애매하다고 했던 이오나이저를 한번 봐볼게. 이오나이저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쿠팡에서 이 사람도 6개 판매하고 있네? 그러니까 한 달에 6개니까 뭐 한 5일에 한 번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간히 들어오긴 한다. 그래서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거든. 얘네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너가 월 매출 뭐 60만 원 정도라도 가져오려면 들어갈 볼만도 하다. 그러면 하나 더 볼게. 골절기가 아까 키워드가 좀 낮았잖아. 골절기 한번 보면은 3개. 그리고 얘는 국내야. 해외로 지금 팔고 있는 사람이 이거 월에 하나밖에 못 팔고 있단 말이야. 굳이 우리가 시간을 써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가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면은 여기 셀러라이프에서 실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좀 더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육절기 한번 봐볼게. 여기 보면은 해외인데 7개 정도 팔고 있고 해외인데 36개 팔고 있고 잘 팔고 있잖아. 이러면 들어가기 좋다. 그래서 지금 소싱해온 제품들이 텃밭 관리기, 이오나이저, 골절기, 전동 리클라이너, 김밥 절단기, 육절기가 있었어. 그럼 일단은 우리가 방금 데이터로 본 육절기 괜찮았잖아. 육절기 살려두고 전동 리클라이너 살려두고 이 골절기 지우고 이오나이저 지우고 우리가 지금 총 텃밭 관리기, 전동 리클라이너, 육절기 이 3개 중에 이제 2개로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실제로 본 게 텃밭 관리기랑 육절기가 잘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 이 2개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러라이프에서 판매량 분석까지 끝이 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소싱할 키워드가 정해졌잖아. 지금 육절기라는 키워드를 정했으면 육절기에 보면 이제 3개를 찾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지금 너가 이 타오바오 링크를 찾아왔는데 이 시청자분들은 아직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타오바오에서 우리가 판매할 제품 링크를 찾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우리가 쿠팡에서 처음으로 할게 텃밭 관리기라고 하면 텃밭 관리기를 검색을 해봐. 그러면 많이 팔고 있잖아. 그러면 이 타오바오에서 그 텃밭 관리기를 보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 위에 갖다 놓으면 주황색 돋보기가 보이거든? 여기 눌러서 상품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된다. 이걸 하는 방법은 구글에다가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을 해. 그러면 크롬 웹스토어 보이지? 여기에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여기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있지? 이걸 눌러서 크롬에 추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가 생기지? 돋보기를 눌러서 여기서 타오바오를 눌러주면 이렇게 검색이 된다. 그럼 여기서 관리기 아무거나 들어가 보고 지금 중국어로 되어 있잖아. 근데 크롬을 쓰면 여기 우측 상단에 이 페이지 번역하기 있거든? 여기서 한국어. 그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야. 미니 경기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됐잖아. 그럼 대략적인 이 위치를 너가 기억을 해뒀다가 다시 중국어로 바꿔서 이 정도였잖아. 이거를 검색을 한번 해본다. 검색을 하면 이 관리기 제품이 이렇게 나와. 여기서 너가 3개의 제품을 찾아야 돼. 근데 이 3개의 제품을 찾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쿠팡에서 이 잘 팔고 있는 판매자의 리뷰를 좀 분석을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불편함을 대체해줄 수 있는 제품을 찾으면 가장 좋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고점을 잡고 가는 게 가장 좋다. 한번 해볼게. 국내 제품에서 봐도 괜찮거든? 상품평에서 별로인 걸 한번 본다. 택배도 엉망이고 무겁고 서비스가 더 좀 엉망이다.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좀 가벼운 제품을 찾으면 우리가 그걸 소고점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사람들이 무거워서 별로구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타오바오에서 가벼운 제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좀 가볍잖아. 그러면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거 가벼워 보이잖아. 그러면 너가 이 제품을 소싱한다고 하면 이 제품이 7.5kg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소싱을 해서 소고점을 경량으로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소싱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판매자의 안 좋은 리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텃밭 관리기 하나에 3개의 링크를 찾으면 된다. 우리가 지금 이 6개를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
우리가 실제로 판매를 하려면 판매 금액을 정하고 우리의 마진율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거는 내가 이 마진율 계산기를 너한테 줄 거거든? 여기서 너의 마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줄게. 여기에 보면은 소싱 상품 키워드가 있거든? 여기에 너가 찾은 협박 관리기를 넣어줘. 그럼 시즌 여부를 넣어주는데 아까 봤을 때 3월, 4월 시즌성 키워드였잖아. 그래서 3월에서 4월을 넣어준다. 이거를 정리를 해두면 좋은 게 1년 정도 구매 대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시즌에 맞춰서 제품을 들어갈 때 이걸 정리를 해두면 키워드를 하나하나 검색을 안 하고 안 찾아도 이제 잘 팔리는 제품이 뭔지 한눈에 보기 쉽다. 그래서 정리는 잘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상품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줘. 왜 넣어두냐면 나중에 너가 실제로 이 제품을 팔았을 때 이 링크를 정리를 안 해두면 또 찾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링크까지 넣어뒀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판매해야 될 판매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타오바에 들어오면 제품을 찾았다고 해도 옵션이 엄청 많거든? 우선은 10m짜리로 판다고 가정을 하고 마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10m짜리를 눌러보면 타오바오에서 498위안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마진율 계산기에 와서 이 498위안을 넣어줘. 그러면 이 원가가 나오거든? 이게 카드 수수료까지 다 계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너의 마진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고 배송 대행지 배송비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배송비 같은 경우는 대행지마다 금액은 조금씩 달라. 많이 하다 보면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있거든? 한 10kg 정도면 나 25,000원 잡는데 초보자분들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용하고 있는 배대지에 들어가서 배대지에 다 해외 배송 요금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무게를 한번 검색을 해봐. 7.5kg였으니까 여기 보면은 14,000원 정도가 나온다. 1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중국 판매자 같은 경우는 배대지로 보낼 때 그냥 박스에만 넣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해외에서 한국까지 오고 또 한국에서 고객한테 택배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 중에 파손이 있으면 무조건 반품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파손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포장 보완이라는 걸 해줘. 뽁이라던가 에어스틱이라던가 포장 보완을 해준단 말이야. 그 보완하는 비용을 배대지에 문의해서 이거 포장 보완 얼마 정도 나올까요? 물어봐서 대략적으로 넣어주면 된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 그러면 배송비가 한 24,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에다가 배대지 배송비를 24,000원을 넣어준다. 그럼 우리가 이제 타오바오 원가랑 배송대행지 배송비까지 넣었으면 이게 우리의 원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판매할 판매가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보통 마진율을 한 25%, 많으면 30%까지 잡아. 그럼 너가 대략적으로 금액을 넣어보는 거야. 25%에서 30%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럼 한 19만 원 넣어볼게. 그럼 18%밖에 안 나오지. 그럼 좀 더 높여봐. 한 21만 5천 원? 하면 딱 25% 떨어지지. 그럼 21만 5천 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쿠팡에 가서 관리기의 판매 금액을 한번 보는 거야. 48만 7천 원, 36만 5천 원, 98만 원, 48만 원. 우리 제품이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거든?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21만 5천 원 정도면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진을 계산을 해서 판매가를 정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무료로 나눠 드릴 거거든요. 저희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확인해 보시면 마진율 계산기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예요.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소싱 심화편이랑 시즌성 키워드 확인하는 방법, 실제로 쿠팡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는지 판매량 분석, 타오바오에서 제품 링크 찾는 방법, 그리고 마진율 계산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단 말이야. 어땠어? 몰랐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새로운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영상을 나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 돼? 봐야 될 것 같아. 사실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쉽거든? 그래서 내가 살짝 초보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만약에 시청자분들도 어려운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걸 배워봤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찾은 제품 링크를 가지고 실제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정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템플릿이랑 GPT 프롬프트까지 무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완전 해자지? 다 퍼준다, 다 퍼줘. 다 퍼주잖아. 그래서 다음 편도 좀 기다려 주시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도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